자, 리모델링의 허가 신청 이렇게 보시면 박스 보시면 돼요. 자, 리모델링 허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보면 입주자나 사용자, 관리 주체인 경우에는 공사기간, 공사 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 뭘 받으라는 거예요? 동의를 받아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라는 얘기고, 나번, 우리는 나번이 중요하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을 하려면 다음의 사항이 적혀 있는 결의서에, 자, 읽어보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경우죠. 그럴 때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죠. 개정되기 전에는 80%였었잖아요. 그럼 80%면 5분의 4. 5분의 4였던 게 지금 75%니까 얼마로 바뀐 거예요? 4분의 3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강화시켜 준 거예요? 완화시켜 준 거예요? 완화시켜 준 거죠. 그 다음에 한 개 동만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의 뭘 받으면 돼요? 동의를 받으면 되고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링을 하려면 다음의 사항이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의 뭐를 얻으라는 거예요? 동의. 소유자 전원의 동의고, 입주자나 사용자 관리 주체가 할 때는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얻는 거고, 그런 거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기시면, 자, 이번에는 리모델링 절차 갑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면 뭐를 열어서 총회,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라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건설업자로 보는 누구를,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거죠. 시공자 선정은 항상 장관님이 정하는 무슨 방식으로?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하는 거고요. 옆 페이지 갑니다. 사용 검사 한번 보죠.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그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했을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뭐 받으라는 거예요? 사용 검사. 그 정도 알면 되겠고요. 6번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허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대상 지역. 맞죠? 요거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언제부터 수립된다 그랬어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부터. 그래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대상 지역에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허가해야 되겠죠. 권리변동계획 수립도 한번 볼게요.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거기다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 분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계획, 권리변동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계획 승인 또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인 경우에, 자, 그로 인한 인구의 과밀, 도시의 과밀이나 인구 수요를 좀 계획적으로 관리해 주기 위해서 행정주체가 수립하는 건 리모델링 기본계획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사업계획 승인이나 행위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그 자들이 작성해야 되는 계획은 뭐고요? 권리 변동 계획이다. 이렇게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기시면 증축형 리모델링에는 뭐부터 하고 들어오라고요? 안전진단. 끝.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 질 아래 리모델링 기본계획 나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 적어놓고, 대도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해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몇 년 단위로? 10년을 단위로 수립해야 합니다. 다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 가밀의 우려가 적은 경우 등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넘기시면. 자, 이번에는 기본계획 수립 절차. 작년에 여기서 시험 문제 나왔는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 시장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죠. 자, 지방의회는 며칠 내 의견을 제시해 주라고요? 30일. 협의심의. 자, 관계행정기관회장과 뭐하고?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 거칩니다. 자, 디귿번. 대도시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죽으면 되죠.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차이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고시 갑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다면 지체 없이 지자체 공보에 뭐하라고요? 고시해야 되고요. 자,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거니까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고요? 5년마다. 넘기시면 문제 나온 거죠.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에 관한 조문의 일부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해야죠.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되는데 지방의회는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며칠 3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죠. 그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주택법이에요. 농지법 갑니다. 570페이지예요. 자, 농지법은 농지에 관한 법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용어 정의, 농지 알면 되죠. 자, 농지란 가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농지입니다. 전답 가수원 기타 법적 지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 현상 거기다만 줄거놓으면 되죠. 실제의 토지 현상이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 두 번째,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면 뭐라는 거예요? 농지. 옆에 3번, 유지 등과 같은 농지 개량시설 부지도 농지고, 비닐하우스와 같은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도 뭐라는 거예요? 농지라는 거예요. 다만 다음은 농지에서 뭐 된다고요? 제외. 지목이 전답가수원이 아닌 토지인데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로 계속해서 이용되는 기간이 몇 년 미만이면 3년 미만인 토지는 농지에서 뭐 된다고요? 제외. 지목이 임야인데, 지목이 뭐래요? 임야인 토지인데 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있죠? 얘는 농지에서 뭐 된다고요? 제외. 초지도 농지라고요? 농지가 아니라고요? 농지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농업인이에요.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농업인이라고 하는데 범위 갑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거기다 줄거놓으면 돼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다년생 식물을 경작, 재배하는 자 농업인이에요. 그리고 또 줄거면 되죠.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자도 뭐라는 거예요? 농업인. 둘 중에 하나 해당하면 농업인이고요. 농지에 줄거면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등 됐어요? 네. 시설을 설치해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도 뭐라는 거예요? 농업인. 그 다음에 대가축은 2두, 중가축은 10두, 소가축은 100두, 가금 1천수,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는 자도 농업인.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줄거놓고 외우면 돼요. 1년 중 120일 이상을 축산업에 뭐하는 자? 종사하는 자도 농업인.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 거기에다 줄거시고 연간 판매액이 얼마 이상이면 120만 원 이상인 자도 농업인. 이번에는 농업법인입니다. 농업법인은 두 개가 있어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해요. 근데 농업회사법인은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누구여야 돼요? 농업인이라면 농업회사법인 설립할 수 있다는 거 알면 되고. 농업경영 중요하죠. 농업경영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줄그면 돼요.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농업경영.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거 있죠? 여기부터가 뭐라는 거예요? 자경이다라는 거 알면 되고.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키워드는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해요. 보수 지급 약정. 그리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해서 행하는 농업 경영을 뭐라고 한다고요? 위탁 경영. 농지의 전용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 등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농지의 전용. 그래요. 옆에 문제 작년에 나왔던 거 가보죠. 용어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다 이런 얘기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 실제의 이용 현상이 농작물 경작지면 원칙적으로 농지가 되는 거죠. 근데 지목이 뭐래요? 과수. 그럼 그냥 무조건 되고 농지예요. 그러면 전답가수원이면 무조건 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농지죠. 근데 만약에 전답가수원이 아니라면, 지목이 전답가수원이 아니라면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해서 이용하는 기간이 몇 년 이상 돼야 돼? 3년 이상 돼야지 농지고 3년 미만이면 농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1번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해요. X예요. X. 소가축 80도 사육하면서 원래 소가축은 100도 이상이죠? 그거 몰라도 돼요. 그 사육하면서 1년 중 150일을 축산업에 종사한다 이거죠? 1년 중 120일 이상을 축산업에 종사하면 농업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농업인에 해당한다. 맞죠?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그러면 농업인이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니까? 3000제곱미터의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하는 거니까 농업인이에요. 또는 1년 중 며칠 이상을 90일 이상을 지금 80일밖에 안 되죠. 뒤에는 아니지만 앞에 게 해당이 되니까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농업인. 인삼의 재배지로 계속돼서 이용되는 기간이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돼서 이용되는 기간이 4년이래요. 그쵸? 그러면 뭐 전답가수원 상관없이 뭐가 되는 거예요? 농지지죠. 지목이 전이면 당연히 농지고 전답가수원이 아니더라도 얘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농지가 되는 거죠.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 지급한대요. 그럼 위탁경영이네요. 그쵸?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그러니까 일부만을 위탁해서 행하는 농업경영도 뭐에 해당한다고요?
위탁 경영. 개념 정의. 일단 이 개념을 갖고서 공부하면 돼요. 자, 갑니다. 농지의 소유예요. 자, 이쪽에서 시험 문제 한 문제 잘 나오는 거니까 농지의 무슨 파트? 소유 파트. 자, 소유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소유 제한이에요. 농지는 누구만 소유할 수 있다고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 그게 중요해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자, 첫 번째. 소유는 아무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유에 제한이 따른다. 누가 소유해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 소유해라. 그쵸? 예. 다만 예외. 다음의 경우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자일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없다? 있다. 1번 알아둬야죠. 국가 지자체라면, 자, 소유 제한에는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국가 지자체. 2번 실습 시험지 연구지 실습지. 거기다가 적어놨죠. 예. 세 번째 주말 체험 영농. 주말 체험 영농은 취미 영농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상속. 그 다음에 다섯 번째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던 자가 인농하더라 이거죠. 그러면 농업 경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농지 소유할 수 있다. 몇 년? 8년. 6번 담보농지를 취득해서 소유하는 경우 몇 회 이상 유찰된 거라 그랬죠? 2회 이상 유찰된 거. 그거 알면 되고요. 7번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를 한 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죠. 8번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10번은 뭐라고 그랬어요? 법률 규정. 이렇게 알면 돼요. 2번 농지의 임대차 사용대차 경우에 특례 갑니다.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사유로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기간 중에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특례의 배제입니다. 자,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어. 이게 전부다 이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소유 상한이에요. 농지를 소유할 수는 있지만 너무 많이 가질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소유 상한이겠죠. 첫 번째 상속인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인데 농업 경영을 하더라 안 하더라 하지 아니하는 자. 거기에다 줄이면 돼요. 그런 자라면 상속 농지 중 총 얼마까지만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어요. 똑같은 게 넘기시면 8년 이상 농업 경영하다가 이농하더라 이거죠. 이것도 농사 안 짓는 거잖아요. 그럼 이러면 자,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 중 얼마까지만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요. 취미 생활하기 위해서 농지 소유할 수 있었죠. 근데 취미 생활인데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되죠. 총 1,000제곱미터 미만에다도 동그라미 치고요.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의 농지만 소유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면적 계산은 줄이면 돼요.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는 거. 상한의 특례 보면 한국농어촌공사 거기다 줄거시고요.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농지 소유자가 거주하는 시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자에게 위탁해서 농지를 모하거나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소유 상한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 중에는 그 농지를 계속 뭐 할 수 있다? 소유할 수 있다. 그럼 한 가지만 알면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위탁해서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잖아요. 그러면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이라도 그 임대 사용대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 농지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상속을 받았는데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예요. 근데 얼마를 받았냐면 한 2만 제곱미터 받았어요. 그럼 원래는 얼마까지밖에 소유를 못 하는데 1만까지만 소유 못 하잖아요. 근데 1만 제곱미터를 누구에게?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뭐를 줬다면 임대하거나 제가 사용대하지는 않겠죠? 그쵸? 미쳤습니까? 사용대하게? 그쵸? 사용대하면 안 되잖아. 임대를 주겠죠? 그러면 그 임대차 기간 동안에는 내가 소유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그 농지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죠.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고, 취미 영농을 하려고 농지 소유할 수 있죠? 소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맞죠?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어요.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면적을 합하여, 맞죠? 총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죠.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아야죠.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이거 아직 안 배웠는데 나왔네. 소유 농지를 농수산물 유통 가공시설 부지면, 농수산물 유통 가공시설 부지면 농업인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이죠. 생활과 관련된 거니까 허가 받는다고요? 신고한다고요? 신고. 농지 전용 신고 누구한테 해야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농지 전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 맞죠?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징집이면 뭐 하는 거예요? 징집이면. 그거 알죠? 군대 가면 제가 나라 지켜야 되니까 그 기간 동안 취미생활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정당하다, 안 정당하다? 이거 정당할까요, 안 정당할까요? 제가 주말을 이용해서 취미생활로 농사 지으려고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나이 먹고 군대 가는 거 진짜 끔찍한 건데, 제가 군대를 가요. 군대 가서 나라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복무기간이 한 2년인가요? 예? 그래서, 예? 몰라. 아직 2년이라 그래. 이러면 2년 동안 내가 군대 가서 나라 지켜야지. 지금 여기서 주말마다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정당한 거예요? 안 정당한 거예요? 이거 정당한 거죠. 됐어요? 나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취미생활 못하고 있는 건데, 예? 이 자식이 아주 농지에 아주 그냥 주말 체험 이용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구만. 처분해. 그러면 군대 가요, 안 가요? 안 그래도 가기 싫어 죽겠는데 일부러 군대 주말 체험 영농하면 되겠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해 가나요? 그래서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징집으로 인해서 그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거는 정당하다. 맞아요? 처분 의무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잘못된 건 5번인데 요거는 뒤에 있는 문제까지 다 합치된 거니까 그때 보도록 하죠. 자, 어쨌든 이게 중요해요. 이게 출발점이 농지는 소유 제한을 받는데 예외가 있다 없다? 있고 그 예외 중에서 소유 상한의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거고요. 자, 이번에는 3번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에요. 무슨 취득 자격증명이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좀 잘 알아둬야죠. 자, 얘는 여기저기서 나와요. 등기법 시간에도 나오고 중개사법 시험 문제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알아두세요. 자, 농지를 뭐 하려는 자? 취득하려는 자. 거기다 줄 그으면 되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누구여야 됩니까? 여기 이자지, 이자. 농지를 뭐 할 수 있는 자?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농지를 취득해야지. 자, 여기 한번 봐요. 자, 농지는 소유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어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소유 제한이라는 게 누구예요? 원칙적으로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내가 농지를 취득하려고 그래.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나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농지를 이렇게 취득하려고 하는 자는 내 농업 경영에 나 이용할 겁니다. 농업 경영 계획서를 뭐해서? 작성해서. 나 이렇게 농지 이렇게 이용할 거니까 소유할 자격이 있으니까 나에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주는 서류를 나한테 발급해 주세요 라고 뭐 하라는 거예요? 신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줄여서 누구에게? 시, 구, 읍면장에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뭐 할 수 있다고요? 취득할 수가 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예. 그 얘기는 자, 농지증 발급받지 않고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어떤 경우냐? 이런 거예요. 예외적이다.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인데 뭐를 짓지 않는 경우인데요?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경우로서 투기 염려가 없을 때. 무슨 염려가 없을 때? 아, 이제 이거 설명 안 할래. 너무 하도 많이 해갖고 이제 지겨워. 이럴 때요. 이러면 발급받지 않을 수도 있다.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뭐 할 수 있다고요? 취득할 수 있다. 그러면 국가 지자체 맞죠? 그 다음에 상속 법률 규정이죠? 그 다음에 2회 이상 유찰된 담보농지 취득하는 경우 맞죠? 이것도 투기 염려 없는 거고 농지 전용 협의는 누가 하는 거예요? 국가 지자체. 5번 법률 규정 맞죠? 그 다음에 6번은 법인의 뭐라고요? 합병. 그러면 상속하고 똑같은 거죠? 법률 규정. 공유농지 분할 시효의 완성은 민법 얘기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고요. 이럴 때가 언제냐? 국가 지자체. 공법에서 믿는 경우가 언제다? 국가 지자체. 그럼 국가 지자체가 농지 전용할 때는 뭐 한다? 허가나 신고하지 않죠? 규제 대상이 아니니까 뭐 한다? 협의. 그 다음에 법률 규정 있죠? 무슨 규정이요? 법률 규정. 이럴 때 공법은 믿어요. 이 두 가지의 경우는 발급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고요. 발급 절차 한번 가보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 경영 계획서를 뭐해서 작성해서 시구 읍면장에게 발급을 신청해야죠. 그러면 농업 경영 계획서라는 게 우리 아까 농업 경영 배웠잖아요.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게 농업 경영이죠. 그러니까 내가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그 다음에 자, 농업 경영을 하는데 필요한 노동력, 농업 기계, 장비, 시설의 확보 방안. 내가 이 정도의 농지를 취득해도 이렇게 충분히 내가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를 입증시키는 게 농업 경영 계획서의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소유 농지가 있었다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라면 그 소유하는 농지를 내가 지금 어떻게 이용해 오고 있는지까지 농업 경영 계획서에 써주라는 거예요. 자, 넘기세요. 다음의 경우에는 농업 경영 계획서를 뭐 하지 않고 작성하지 않고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죠.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죠.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라는 게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농업 경영 계획서 작성할 필요가 없죠. 농사 지을 목적 아니니까. 근데 투기 염려가 있을 때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을 때. 자, 갑니다.
실습지, 시험지, 연구지. 주말 체험 영농.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 신고. 이럴 때는 발급 받아야죠. 다만 농업 경영계획서는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발급 요건 가자. 시구 읍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받으면 그 신청받은 날로부터 며칠 안에 4일 안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해줘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옆에 문제 한번 풀어보죠. 농지법령상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럼 발급받는 경우 찾으면 되는 거죠. 못 믿는 경우 찾으면 돼요. 합병 법률 규정. 농업인 못 믿죠? 답은 2번. 2번은 발급받아야 돼요. 그쵸? 농업인 주택 부지로 전용하려고 농지 전용 신고하죠? 이럴 땐 발급받아야죠. 다만 농업 경영계획서는 작성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공유농지 분할, 상속, 시의회 완성 다 뭐 법률 규정이니까 안 받죠. 자, 이번에는 위탁경영입니다. 농지의 소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어요. 자, 위탁경영이 가능한 거 증집, 소집 몇 월 이상 3월 이상. 무조건 되고 나오면 몇 월 이상이에요? 3월 이상. 어디 여행? 해외여행. 해외. 이거 알면 되고요. 법인은 뭐 중이다? 청산. 그 다음에 질병, 치약, 선거에 의한 공직 취임 있죠? 정당한 사유. 부상으로 3월 이상 치료가 필요. 교도소에 수용 중 4, 5, 6 묶으시고 이거 정당한 사유예요. 1, 4, 5, 6. 1, 4, 5, 6은 정당한 사유예요. 정당한 사유. 그 정도 알면 되고요. 8번 정도 알면 농업인이 자기의 노동력이 모여서 부족한 경우에 농작업의 얼마를 일부에 통과하면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경영할 수 있어요. 자,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한 조치입니다. 뭐 이것도 가끔가다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농지의 처분 의무야. 농지의 처분 의무, 이것도 어느 파트하고 관련되어 있다고요? 소유. 그러니까 왜 이자가 농지를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까?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 소유해야 되는데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면 스스로 처분해라 이런 얘기예요. 농지의 소유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줄급니다.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년?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뭐 하세요? 처분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1번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슨 사유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기에다 줄이면 돼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처분해야 될 의무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몇 년 안에? 1년 안에. 좋아요. 이번에는 4번 농지를 취득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농지 처분해야죠. 그리고 아까 정당한 사유가 군대 가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아까 문제 본 거예요. 징집으로 인해서 그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에 이용하더라 못하면 1년 안에 처분해야 될 의무가 생긴다. 그게 O였어요? X였어요? X. 그게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 때문에.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5번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하고 거기다 적으면 되죠. 신고를 하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2년 안에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했을 때도 처분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죠. 자, 이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없다? 없다. 6번 농지 소유 상한을 뭐해서 초과해서 농지를 소유한 것이 못했을 때 판명. 이럴 때는 어느 부분만? 초과 부분만. 됐죠? 7번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못되면 판명되면 농지를 처분해야 될 의무가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처분 명령 가보죠.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 의무 기간 내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몇 개월 이내에 6개월 이내에 당의 농지를 처분할 것을 뭐 할 수 있다고요? 명할 수 있어요. 처분 의무 생겼는데 그러면 얘는 몇 년 안에 처분해야 돼요? 1년. 그러면 자, 이 1년 안에도 이자가 처분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면 뭐 내린다고요? 처분 명령. 그러면 몇 개월 안에 처분하라고요? 6개월 안에 뭐 하라고요? 처분해라. 유예 한번 가보죠.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 의무 기간 내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의 소유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 의무 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몇 년간? 3년간 직권으로 처분 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당의 농지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한대요. 농어촌 공사에게 농지의 매도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면 3년간 처분 명령을 직권 유예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매수 청구입니다. 농지의 소유자는 처분 명령을 받은 때 거기다 적어놨을 거예요. 받은 때에는 누구에게? 한국농어촌공사. 매도 청구는 항상 매수 청구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한국농어촌공사. 그거 알면 되고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넘기시면. 자, 한국농어촌공사는 매수 청구를 받으면 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매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농지관리기금에서 이를 뭐 해준다고요? 융자해 줍니다. 자, 이행강제금 가죠. 이번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명령을 받은 후 거기서 출근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정당한 서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자, 토지가액, 농지의 토지가액의 얼마?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뭐 매수 청구도 안 하고 처분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일단 금액 나왔네요. 농지가액의 몇 프로? 20%. 그 정도 알면 되고. 제일 밑에 부과횟수는 1년에 몇 회? 1회. 매년 몇 회? 1회.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가징수한다. 자, 옆에 담보농지 취득이에요. 농지의 저당권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계획을 2회 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인이 없으면 그 후에 경매에 참가해서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걸 담보농지 취득이라고 한다고요. 자, 이번에는 농지의 이용입니다. 자, 두 번째 파트는 농지의 이용이에요. 별로 안 중요한데 작년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용 계획의 수립 나오는데 누가 수립하더라? 시장군수, 구청장. 그 정도 하나만 알기. 됐어요? 네, 몰라도 되고요. 자, 넘기세요. 농지의 대리경작제도 갑니다. 시장군수, 구청장 줄거시고 시장군수, 구청장은 무슨 농지요? 유휴농지. 유휴농지에 동그라미 치면 돼요. 유휴농지를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소유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해서 농작물을 경작할 자, 그 자를 대리경작자라고 합니다.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유유농지를 경작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서 대리경작자를 뭐 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어요. 요건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대리경작자를 직권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대리경작을 하려는 자 중에서 지정해줘야 되는데요. 농지 처분 의무를 통지받고 그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자 있죠? 이런 자를 대리경작자로 지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한번 쭉 읽어보면 되겠고요. 2번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기가 곤란하면 자, 누구 중에서 생산자 단체나 학교 중에서 그 농지를 경작하려는 자를 대리경작자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뭐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중에서 대리경작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그 자를 지정하면 되는데 그 자들이 있더라 없더라 없으면 학교나 생산자 단체 중에서도 지정할 수 있다. 지정예고예요. 가보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소유권자, 임차권자에게 뭐부터 하라고요? 예고. 동그라미 하면 돼요. 예고. 그리고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면 대리경작자와 소유자, 임차권자에게 지정통지서를 보내면 돼요. 이 신청 가보면 대리경작자의 지정예고 거기에다 떠넣으면 돼요. 지정예고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농지의 소유자나 임차권자는 예고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해서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대리경작기간은 따로 정하는 게 원칙인데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몇 년으로 한다고요? 3년의 동그라미. 자, 사용료입니다.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몇 프로를? 10%를 대리경작 농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의 수확일로부터 몇 개월 안에? 2개월 안에 농지의 소유권,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토지 사용료로 지급해라 이런 얘기고요. 넘기시면 자, 이번에는 농지의 임대차 갑니다. 작년에 여기서 나왔어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가 없습니다. 뭐 국가 지자체, 상속, 8년 이상 농업 경영, 담보농지, 임대, 농지 전용 허가 신고 협의, 그쵸? 이런 경우에 농지, 뭐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로서 자기가 농사 짓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얘기고요. 좀 넘겨보시면 10번 정도 알아두시면 되죠. 다음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다. 요 10번은 아까 위탁 경영도 할 수 있는 사유죠. 정당한 사유.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11번 하나 알아둘까요? 60세 이상의 고령. 거기다 줄그면 돼요. 60세 이상의 고령으로 인해서 더 이상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몇 년을 초과하는 거? 5년을 초과하는 농지는 임대 사용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그 차이점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2번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 사용대 하거나 주말체험 영농을 하고자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 사용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옆에 2번 위 일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에 사용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면 누구는 시장군수 구청장 거기다 줄거 놓으시고요. 시장군수 구청장은 임대차 사용대차의 종료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명할 수 있다.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요. 서면계약이 원칙이다.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하고요. 대항력 등기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그읍면장에 확인받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다음날 제3자에게 대항하는 효력이 생기고요. 임대차 기간 갑니다. 자격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해서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런 거죠. 요 8개월 이내에 임대 사용대하는 경우를 단기 임대차라고 얘기를 해요. 이모작을 위해서 단기 임대차 허용합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차 기간은 몇 년 이상으로 한다고요? 3년 이상.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한 것으로 봅니다. 네, 작년에 시험 문제 나온 건 3번 나왔어요. 임대인은 질병,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뭐 정당한 이유겠죠?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임차인은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누구에 한정된다고요? 임차인. 뭐 이런 건 민법 얘기고요. 자, 넘기시고 임대차 계약에 관한 조정 가보죠.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 기간, 임차료 등 임대차 계약에 관해서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뭐 할 수 있다고요?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알면 되겠고요. 자, 옆에 7번 보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인 농지 거기에다 줄 쫙 걸면 되죠. 국공유지인 농지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런 경우는 24조부터 2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아요. 계약기간 같은 거. 됐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 농지라면 됐어요? 계약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O예요, X예요? X. 그런 거 적용하지 않는다. 문제 한번 풀어봐요. 작년에 나온 거. 농지법령상 국공유 재산이 아닌 A농지. A농지는 사유농지고 그 다음에 국유재산인 B농지 농업 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차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작년에 나온 건데요. A농지는 사유농지니까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있어야만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틀렸죠. 등기하지 않아도 그쵸? 시구읍면장에게 확인받고 농지 인도받으면 다음날 대항력 생기는 거. 민법 얘기고. 치약을 이유로 A 농지를 임대합니다. 정당하죠? 그러면 3년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만 그 3년 미만의 유효함은 누가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 오케이. 좋아요. 잘했네. 임대인이 질병을 이유로 A농지 정당하죠? 이럴 때도 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틀렸죠? A농지의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에 사용하지 않죠? 그러면 임대차의 종료를 명령 내릴 수 있는 자는 누구죠?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틀렸고. B농지는 국유농지니까 맞죠?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적용하니까 안 하니까 안 하니까. 뭐 이런 문제 나왔는데 작년에. 자,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농지의 보전은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